자, 안녕하세요. 용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관련 책을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는 듣고 볼 책의 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님. 네, 반갑습니다, 연연님. 자, 오늘은요, 뉴 노멀을 살아가는 뉴 라이프 스타일 쉐어 라이프라는 책을 우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리 연연님, 오늘 이 책을 선정하신 이유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센터에서 요즘 그 줌마을춤인 용인 대화를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용인시민신문이 함께 공동기획으로 마을 문화 만들기를 1년 동안 이제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주제를 바꿔서 매주 원고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달 주제가 마을 자원활동 문화 만들기였어요. 그래서 몇 분과 모여서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자원봉사와 자원활동의 차이가 뭔지도 얘기해보고, 자원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유 경제, 공유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쉐어 라이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무한 경쟁 시대에 개인의 불안과 고립감이 점점 더 커가는 사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꾼다면 공유, 이퀄, 나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분은 심지어는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게 공유라는 사상 그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강하죠. 네, 공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공유를 어떻게 또 실천하게 됐는지, 또 그로 인해서 찾아온 변화에 대해서 이 책에 가득 깨알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쓴이는 이시야마 안주예요. 1989년생, 사단법인 공유경제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썼던 책인데, 2018년 미국 미디어 쉐어러블에서 세계 슈퍼 쉐어러 일본 대표로 선출되는 등 아주 폭넓게 활약을 하고 있는 저자입니다. 자, 공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공유는 나눔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공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또 누군가의 것을 공유받을 때 믿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거기에 또 하나 붙이자면 공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하지 않으면 뭐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감과 신뢰가 굉장히 큰 공유의 가치도 되고 전제 조건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좀 달라지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유 경제가 얘기되기 시작한 거는 꽤 됐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꼭 물건을 사지 않았고 물물 교환도 많이 했고 증여론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 아니면 물건이나 서비스나 뭔가를 건네는 사람의 그 마음, 이런 것까지 거기에 다 가치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하면서 그런 게 다 깨진 거잖아요. 깨지면서 한편은 관계도 깨지고 신뢰도 깨지고, 다시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고 문제를 바꾸고 하려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본성이 품고 있는 나눔의 삶, 그러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지은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곳이 공유 주택이죠. 네, 쉐어하우스.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육아도 이루어지고 노인 돌봄도 가능하고, 먹을 식사 것도 나눠 먹고. 그게 이제 편리하고 유익한 점이 이제 많은 반면에 관계가 어떻게 잘 지속될
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숙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참 많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많은 게 포함될 수가 있을 텐데, 개인의 재능도 있을 수 있고, 물건도 있고, 공간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많은 것들이 혼자 쓰기에는 사실은 많죠. 많죠. 혼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죠? 그 낭비가 되는 거죠. 예. 버려지는 거죠. 예. 잉여.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잉여 자본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유로 돌리자. 나한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공유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돼서 또 돌아오고요. 이게 그냥 개인이 어떤 뭐 봉사하는 것처럼 제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얻는 그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고, 내가 나누는 것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또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다른 형태로 또 나에게 돌아오고, 이런 게 궁극적으로 이제 공유의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잖아요. 뭐 한 가지의 방법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책에서 정리정돈 방법이랄지 네, 저도 필요해요. 요리법 네 이런 거 가사 육아 간병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공유 플랫폼 중에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을 드러낸 공유 플랫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 경제 커뮤니티 앱은 해주길 바라는 것이나 부탁하고 싶은 것을 거래하고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코인으로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까지는 돈을 매개로 하지 않는 도움이나 물건의 교환은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커뮤니티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었는지를 알게 되죠. 네,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공유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는 가치라고 여겨지지 않던 것,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어진다는 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어진다는 말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미처 몰랐던 어떤 특기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가치로 교환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냥 내가 시간이 좀 있어서 누군가에게 그 시간을 빌려줌으로써 뭐 얘기를 그냥 들어준다든지 어디를 동행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만으로도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어진다는 거죠. 또 저는 에어비앤비, 네, 우버 유명한 그 공유 경제 사례죠. 성공 케이스인데 기업화되면서 또 문제도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꿈꾸게 했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도 에어비앤비는 참 많이 이용을 하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겉으로만 훑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문화를 직접 그 개인의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맛집 같은 데 그냥 한번 가서 먹어보고 말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활하고 좀 더 밀접하게 작용을 하려면 좀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작은 단위의 마을에서 많이 돌봄이나 교육이나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흔히 겪는 독박 육아나 또 뭐 아이들을 기르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들도 많고, 또 어르신들이 혼자 산다거나 이랬을 때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더욱더 필요한 그런 공유 경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유 경제를 넓게 보면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람의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간, 시간 뭐 등등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처럼 또 다른 그 부업의 기회, 가능성으로도 공유 경제가 얘기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공유를 통해서 학습의 형태도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즐겁게 공유할 수가 있으니까 뭐 나이에 제한도 없을 것 같아요. 노인 대학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세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누구나 나눠줄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이상은 있다는 거를 잘 명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연세 있으신 분한테 옛날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 용인을 지나다니던 수여선, 수인선 그때 이제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모르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그 남아있는 짧은 구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시각적으로도 그 시절의 역사나 문화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도 참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옛 얘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나눌 수 있는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들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을 네. 것 같고 메모리인 용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시대에 따라서 신뢰의 개념은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신뢰, 또 제도에 대한 신뢰, 분산된 신뢰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네요. 지역적인 신뢰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지연 중심, 연고지 중심의 사회가 성립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람들과의 그 관계, 신뢰가 있었던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제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기업의 브랜드나 뭐 이렇게 검사의 안전성 이걸로 이제 신뢰 척도가 됐다는 거죠. 그 분산된 신뢰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관계가 기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리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거고 경험, 내가 믿을 만한가, 해볼 만한가, 해서 좋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공유, 신뢰, 공감, 행복, 관계 서로 물고 물리면서 우리 사회를 지탱해 갈 수 있는 큰 바퀴, 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풍요 속에 있지만 풍요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공유는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또 새로운 풍요가 기대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내가 공유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듣고 볼 책 쉐어라이프 오늘도 연연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